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미국이 화끈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예비군 A-10 공격기죠. 예비군 A-10 공격기를 동원해서 장거리 저공 침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2차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왜 북한이냐? 자, 군사적으로 분석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하와이에서 A-10 공격기를 전진 배치시켜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인데요. 참 도색도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치된 이 A-10 공격기들이 원래는 하와이에 A-10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격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이 A-10 전투기들이 어디 소속이냐를 분석을 해봤더니 제303 전투 비행단인데 이것이 미 공군 예하 예비전력사령부 소속의 예비전력으로 본 주둔지는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 기지입니다. 지난 2월 중순 하와이의 오하우 섬 카네호 베이 미 해병항공기지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즉 예비군 부대들입니다. 예비군을 소집해서 지금 하와이에 보내서 모종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군도 아니고 예비군 말입니다. 이 A-10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오산 기지에도 배치가 되어 있죠. 가장 많을 때는 한국에 36대가 배치되어 있었던 그런 공격기인데 지금은 좀 많이 철수해서 한 반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10은 어떤 기체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속도가 706km입니다. 전투행동 반경이 460km죠. 무장 탑재량은 7.3톤 정도를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970년대 중반에 개발했고 배치됐던 전투 공격기인데요. 구소련의 대규모 기갑 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개발된 근접 항공 지원용 저고도 공격기입니다. 우수한 무장 능력과 뛰어난 맷집으로 90년대 이후 주요 전장에서 맹활약했으며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이 아끼는 기종입니다. 이 A-10 같은 경우는 이 아랫부분, 동체 아랫부분 장갑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적의 기관포, 또 방공포, 대공포 같은 걸 맞아도 격추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맷집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 저공 날개가 글라이더처럼 옆으로 바로 뻗어 있기 때문에 저공에서 저속으로 비행을 해도 양력을 충분히 받아서 추락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되어서 저공 침투용으로 전문적으로 개발된 그런 항공기고 또 이 엔진 소리가 일반적인 제트 엔진 소리들은 아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야전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슝 하고 날아다가 지나가는 그런 광경을 제가 많이 봤는데 거의 눈앞에 보였을 때 A-10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대단히 소음이 적습니다. 그런 A-10 공격기가 하와이에 예비군들이 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무슨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2월 16일자 미 해병대 관계자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The War Zone이라고 하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미 공군 A-10C 공격기 부대인 제303 전투비행대가 지난 2월 중순에 하와이 오하우 섬 카네오베이 기지에 도착해서 해병대와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미 해병대에서는 제268 중형 틸트로터 비행대의 MV-22B 오스프리가 참가했으며 이들의 임무는 괌에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A-10C와 MV-22B 오스프리는 합동 침투 호위 훈련을 위한 편대를 구성했으며 작전 지역으로 저공 침투하는 MV-22B 오스프리를 A-10C 썬더볼트가 호위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해병대 관계자가 밝혔어요. 즉 MV-22와 이 A-10은 B-52 괌에 배치되어 있는 B-52 전략폭격기의 임무를 지원하는 거다. 그럼 뭘 지원할 건가 제가 좀 이따 더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A-10은 MV-22 오스프리, 즉 그 특수작전 보병들이 타고 있는 그 MV-22 오스프리를 호위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병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와이에 온 썬더볼트 A-10이 어떤 훈련을 했냐? 이제 오스프리하고 여기가 전부 다 이제 그 훈련하는 그 사진들을 미 해병대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걸 다운받은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거의 그 해수면에 바싹 붙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오스프리 그리고 A-10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낮은 고도로 날아간다는 것은 적의 레이더에 거의 탐지가 되지 않는 각도입니다. 지금 이 하와이에 산이 있는데 어디든지 산 정상에 레이더 기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레이더 기지보다 더 아래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면 탐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거리 침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제가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와이에 배치되어 있는 이 사진들 보면 동체 아랫부분에 보조 연료 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연료 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멀리 날아가겠다는 것이죠. 기존의 A-10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작전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저공으로 장거리로 날아가서 장거리 침투 공격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무장 공격기와 저고도 침투기 조합의 의미는 뭐냐? 일단 MV-22 오스프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해병대 관계자가 밝혔듯이 제263 중형 틸트로터 비행대 소속인데요. 기본 임무는 괌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전략 폭격기를 지원하는 임무입니다. 항공기의 용도는 병력을 수송하고 공중 침투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24명의 중무장 병력을 아마도 그 특수부대가 되겠죠. 특수부대원 24명을 탑승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565km고 썬더볼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고도에 침투하는 그런 공격기죠. 그래서 이 썬더볼트가 즉 A-10이 이 오스프리를 호위해서 장거리 저고도 침투를 해서 어딘가로 가서 무슨 임무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임무가 뭐냐?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괌의 B-52H 전략 폭격기를 엄호하는 임무다라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은 괌에서 B-52H 전략 폭격기가 임무하는 데가 지금 현재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북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 A-10과 오스프리가 장거리 침투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북한도 있을 수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을 수 있겠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훈련들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네수엘라는 태평양에 있지 않아요. 대서양 연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의 이 미주리에 있던 이 A-10들이 굳이 하와이에 와서 연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하와이까지 날아왔다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괌에 있는 B-52 전략 폭격기를 지원하는 임무다. 그러면은 미 본토에 있는 그 전략 폭격기들이 베네수엘라를 때리러 가면 되지 굳이 괌에 와 있는 전략 폭격기를 다시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서 베네수엘라를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번에 예비군을 동원해서 데리고 온 이 A-10들은 괌의 B-52H와 합동작전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정상회담이 잘 되었을 경우에, 즉 아직도 의제 그리고 의제의 어떤 그 깊이 서로 내줘야 할 어떤 카드들 이런 거 아직 조율 안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어떤 그 희망과는 지금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대가를 미국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강력한 압박 속에는
경제적 압박, 뭐 외교적 고립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카드는 군사적 타격 가능성이 가장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카드들을 항상 들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미국의 협상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B-52 전략폭격기가 침투해서 뭐 침투도 아니죠. 그냥 그 대규모로 북한 지역을 폭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오스프리들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혹시나 조종사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가 북한 지역에 고립이 됐을 때 또는 B-52가 이렇게 들어갈 때 또 B-52를 엄호하는 그런 전투기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북한군 전투기들이 날아와서 우리 그 한미연합의 또는 미국 단독의 그런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공격했을 때 전투를 벌이다가 혹시나 북한 지역에 추락했을 때 이 MV-22 오스프리가 들어가서 조종사를 구출해오고 그렇게 조종사를 구출하려 할 때 A-10들이 같이 들어가서 오스프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들, 각종 기갑 세력들 이런 것들을 격파시키고 데리고 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B-52가 이 영변이나 평양 지역을 대규모로 폭격을 한 이후에 그리고는 이제 MV-22 오스프리의 특수부대를 태워서 영변 지역의 핵시설을 핵물질을 탈취하고 또는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 수뇌부들을 체포하고 또는 암살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직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방공 능력 그리고 육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대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B-52의 사전 폭격과 함께 폭격이 끝나면 이제 MV-22 오스프리들의 델타 포스나 데브그루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이때 A-10들이 호위를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탱크들, 장갑차들, 지대공 미사일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임무, 합동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변 지역에 보면 4.25 훈련소라고 여기 보면 훈련소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위장 명칭이고 거의 기계화 군단이에요. 여기 보면 탱크가 한 200~300대 정도 있는데 영변 지역에 이렇게 탱크 200~300대 있는 부대가 있고 또 평양에도 보면 3군단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병 군단이지만 장갑차들이 아주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양을 방어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평양이 도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작전하기 수월하도록 장갑차가 또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갑차가 아주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3군단의 특성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3군단과 교전을 하고 4.25 훈련소인 이 기계화 군단과 교전을 하려면 결국은 이런 탱크들, 장갑차들을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임무를 가지고 있는 A-10들이 지금 현재 오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무를 하기 위해서 본토에 있는 예비군 부대인 A-10들을 데리고 와서 오스프리와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지금 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상회담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또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바로 플랜 B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플랜 B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것이 북한 김정은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카드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뭐 저희들은 모쪼록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만 달성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이룩할 수 있도록 북한의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특히나 개성공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열려져 가는 것이 우리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까지도 확실하게 우리 안보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이 플랜 B 작전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DPS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